아베 전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던 지난 8월, 일본 언론 NHK는 아베 정권이 시행했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평가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NHK는 우선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의 인구는 약 142만 명이 줄어들었고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도 2012년에서 2019년까지 17%가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베 정권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0.94%로 아베 정권 이전의 민주당 시절의 1.53%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베는 민주당 이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의 실질임금도 2012년 대비 4.4%가 감소했고 실질 가계 소비 역시 2012년과 비교해 무려 13%나 감소했다고 밝히며 아베노믹스가 얼마나 일본을 망쳤는지를 한탄했는데요. 그리고 도쿄 경제학부 출신의 우에쿠사 교수 역시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경제가 얼마나 박살이 났는지를 알리는 칼럼을 작성해 많은 일본인들이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우에쿠사 교수의 글을 본 일본인들은 한국에게 일본의 중요 산업들을 너무도 많이 빼앗겼다며 지금은 한국과 협력해서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라고 반응하기도 했는데요. 우에쿠사 교수는 일본의 추락에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잃어버린 10년이 결국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일본의 자랑이었던 1억 중산층은 1억 빈곤층으로 전락하였고 코로나까지 겹쳐 국민 3명 중 1명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절치부심한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2012년 이후에도 일본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고작 0.6%로 민주당 정권 시절의 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아베 정권이 일본을 침몰시켰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우에쿠사 교수는 일부 전문가들이 아베 임기 중 일자리가 들었으니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게 아니냐고 변론하고 있지만 이는 패배자의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 이후로 일반 서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가 1인당 실질임금인데 아베 정권 이후의 추이를 보면 경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1인당 실질임금 지수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무려 5.6%가 감소했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나타내는 증거라며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우에쿠사 교수는 아베 내각이 일본 시민들을 발판으로 삼아 기업을 살리려고 했다며 맹비난을 했는데요. 아베 정권은 소비세를 2014년과 2019년 2번 인상시키면서 일본 서민 경제를 크게 악화시켰으며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감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에서의 급여 소득자의 20%는 연간 2천만 원 이하를 벌고 있고 전체의 55%도 연간 4천만 원 이하를 벌고 있을 정도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소득층으로 몰락하고 말았는데 소비세를 올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가면서 대기업은 감세를 해주고 있다며 이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 기업들이 포스트 공업화 시대에서 완전히 도태된 것도 일본 경제 쇠퇴의 원인으로 지적했는데요. 철강산업과 같은 대규모 시설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들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일본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에쿠사 교수는 현재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려는 정치인들이라며 현재 일본은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침몰할 것이라며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같이 볼까요? 일본은 이제 끝났어. 한참 전에 중국에게 지투자리를 빼앗긴 데다가 이제는 한국보다 미치라고 생각해. 아베는 엔화를 마구 찍어내서 돈을 뿌려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지. 기업들이야 수출할 때 일본의 물건이 싸지니까 이득이었겠지만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평범한 일본인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어. 아베처럼 경제의 기본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일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다니. 아베도 문제지만 경제에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아베를 지지한 일본인들도 책임이 있어. 나도 이 의견에 동감이야. 한국에서는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이 있으면 국민들이 금방 정권을 바꾸는데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아. 심지어 지도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 아마 일본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사회 부적응자로 몰아가는 나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경직되어 간다는 것을 느껴.
예전에는 이러한 문화가 일본 고유의 문화니까 지켜야 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글로벌 시대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견을 솔직히 이야기해도 괜찮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 한국에서의 최저시급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500원 정도라고 해. 일본은 아직도 8,000원 정도인 지역도 있는데 교통비와 월세는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싸. 예전에는 1억 중산층이라는 말이 일본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한국이 부러워. 일본은 지금 혐한 같은 곳에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어. 인터넷 우익들은 자기 집인 일본에 불이 난지도 모르고 한국을 관음하고 있어. 다시 한번 부강한 일본을 만들고 싶다면 제발 일본 내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네. 혐한운동이라는 것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정치인들의 얕은 수작일 뿐이야. 현재 일본 사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인이라면 의미 없는 혐오는 멈추도록 하자. 다들 왜 이렇게 한국에 관심이 많은 거야? 한국이 어찌되었든 상관없잖아. 혐한에 미친 일본인들은 한국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한국이 지속적으로 일본의 뒤를 추격해와서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컸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왔어. 더 이상 한국을 꼬마 취급하다가는 안 그래도 안 좋은 일본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한국은 IT 기술에 있어서 항상 선두주자였고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라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네이버에서 만들었는데 네이버가 한국의 회사인 것은 알고 있어? 한국인들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을 당시 일본은 피처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단 말이야. 이제라도 시대의 흐름에 탑승하려면 자존심을 한 수 줬고 한국에 배워야 해. 아무리 한국이 잘 나간다고 해도 난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한국에서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죽어라 공부하고 대학교에서도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남자라면 군대에 가야 해. 그냥 일본에서 적당히 중간만 간다는 마인드로 사는 게 편해. 지금의 일본인들은 한국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욕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하잖아. 너희들이 돼지가 아니라면 한국을 이제 경쟁 상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한국하고 단교를 해야 한다는 인터넷 우익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IT 기기는 이제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 중국 스마트폰들은 한국산 액정을 쓰고 있고 아이폰도 삼성의 부품을 사용하고 팔리지도 않는 소니의 엑스페리아도 삼성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